다음 문제 보시기에 앞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법원에 가기에 앞서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임의적 전시주의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전시주의로 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교원소청위원회 같은 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의적 전시주의에 해당해서 당사자는 먼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그 재개를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가도 됩니다.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제도는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이 인정이 되고 의무이행 심판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행정소송제도는 취소나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제도에서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행정심판제도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소송제도는 90일, 행정소송제도는 90일 1년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비공개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제도는 구술심리와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심주의나 집행부정지 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정심판의 유형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심판에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에 해당하고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변경 재결, 처분 명령 재결로 이루어지며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이나 처분 명령을 재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무이행 심판은 우리 의무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제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소 심판에는 사정 재결이 인정이 되지만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에도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정심판제도 중에 취소심판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종종 문제에 나옵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2017년도에 신설을 해서 인정을 했고 간접강제제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제도는 모든 유형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할 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지만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 중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하겠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의무이행 심판을 취하게 되겠죠. 그쵸? 어떤 걸 취소할 만한 처분 자체가 없는 거, 도로조명 허가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1번을 먼저 읽어보시면요. 갑은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 심판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에 준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문제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인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갑은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는데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는 대신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자, 1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간접강제에 대한 겁니다. 자, 갑이 청구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이행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간접강제에 대한 것은 최근에 신설이 된 조문에 해당하고요. 간접처분이나 거부처분 취소 재결, 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니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또 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간접강제를 행정청에다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강제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 문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제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상태의 위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처분이 있다는 사실 부작위니까 사실 없는 건데요.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렇게 요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3번은 말씀드렸고 4번 같은 경우는 A시장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판단 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시고요.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소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행위를 했을 때를 말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판결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의무이행 소송에서 강에 관련된 사항을 법원이 이제 종합하여 판단을 할 때는 그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갑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갑의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판례를 먼저 보시면요. 소급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응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 위법을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고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부작위 위법 확인의소의 취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과거에는 가중적 제재 처분이 불이행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협의의 소익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하자의 승계 부분도 나왔습니다. 양도양수가 무효인 경우에는 사인들 간의 양도양수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는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수리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송달시와 손달과 고시 및 공시 또는 공고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송달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으면 즉 안날을 의미하고 안날을 송달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위법함을 당사자 스스로가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 및 공고 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시 및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당사자가 알게 된 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통상 고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불특정이고 그리고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이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산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리을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작위 상태의 위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리을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리을은 처분을 변경했을 때 그 다음 파면에서 정직으로 처분을 변경하거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를 변경했을 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한 행정심판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시 소정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소정심사위원회를 거쳤고 그로 인하여 이제 파면으로 인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처분이 변경되거나 또 잘못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정직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공무원 갑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이 사실심이 계속 중인 동안에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했던 행정심판 제도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행정심판 제도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 소장의 관련 청구 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에다가 행정소송의 유형인 당사자 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다가 행정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우리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행정소송법제 44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소 변경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 소송의 소송 요건 흥결이 명백한 경우나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당사자로서는 이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다시 소를 변경하여 심리 또는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민사소송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바꿔와서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함께 이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자가 이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할 때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한 건데요. 관련 판례를 잠깐 보시면은요.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유형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들만으로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그 대상자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바로 권리존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 내용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보상금 지급 사건인데요. 이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이제 권리 존부를 확정하고 있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요. 또 명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우리 법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당사자 소송에서 기록 제출 명령 제도가 준용되는지에 관한 건데요. 준용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문제는 어떤 행위들이 이제 당사자 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소송 유형 중에서 판매권의 종부에 관한 확인 소송입니다. 공익사업법상 판매권의 종부를 확인하거나 판매권의 증감을 확인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은 토지 보상을 하는 절차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이제 어떤 건설 이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의 감독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왜냐면 공익 사업이니까요. 자, 그런데 사업자가 사실상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우리 법원이 실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유형은 공무원 급여 지급에 관한 소송 유형인데요. 공무원 연금 법령상 급여 지급 대상자와 수급액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지문을 보시면 공무원 연금 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연금관리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서 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 급여 지급 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 소송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인데요. 이는 우리 법원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공사법구별 이론에서도 배웠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은 아까 바로 13번 문제에서도 나왔죠.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과거에는 민사소송이었지만 오늘날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이제 조합 결의의 하자 등을 다투는 소송이죠. 우리가 조합 설립에 관한 그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표로 다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조합이 일단 설립되고 나면 사실상 공법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 일단 설립되고 난 뒤에 공법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하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 의무는 행정처분인 보조금 지급 결정에 부과된 부관상의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천 토지구역 편입 손실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격을 보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자, 권리의 전부 또는 범위가 법령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고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행정청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의 규정 자체에 의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되는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과 같은 경우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당사자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 성명권을 행사하고 피고를 경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을 알면서도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을 때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4번에요. 당사자 수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피고 행정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게 아니라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바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각하하면 안 됩니다.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을 법원이 아는 경우에 법원은 이제 이를 그냥 각하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각하했을 때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 5번은 직권심리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당사자 수정에서도 직권심리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